조금 전에 윤태곤 시장께서 말씀하신 남인순, 김영순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순 여성단체 대표가 피소 사실을 유출해서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지난 1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인순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었죠.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는 받지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는 받지만 자신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니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 검찰에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문제예요. 어쨌든 남인순 의원 자체가 여성단체의 대표를 지낼 정도로 어떤 여성인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해왔고 또 그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게 권력형 성범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과 상징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적으로 폭력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됐을 때 그 고소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국가 등을 고민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측면들이 있을 건데 이 내용이 어딘가 중간으로부터 유출이 되고 그게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전화를 통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젠더 특보에게 연락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알게 됐다면 과연 피해자가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2차, 3차 가해에 대한 수많은 고통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부르는가 하면 지금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6층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박원순 시장을 보필하고 있었던 그 6층 사람들. 조금 전에 재판 결과에서 봤는데 이 피해자가 결국 부서를 이동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 그 6층에 있는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그로부터 주장받게 되는 건 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박 시장 때문에 받게 됐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들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2중, 3중, 4중에 대한 가해 고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권력형 성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카르텔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이 피소사실 유출 등에 관여하게 됐던 최종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던 그 정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형사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네. 지금 남인순 의원은 본인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그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피해자 명예훼손 쪽에 이제 관심이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어떻게 변호사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명예훼손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수사 자체가요. 이제 검찰이 직권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 차원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명예훼손이랄지 공산 비밀 누설 이게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뭐 피소 사실 자체를 또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의 귀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받고 처벌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운동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로로 그거에 의해서 배지를 단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해서 특히 성폭력 피해자랄지 여성 평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여성단체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겠죠. 그럼 여성단체의 NGO 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특히 여성단체가. 그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걸 귀뜸을 해줘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 이력을 보니까 정부랄지 서울시에서 유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NGO로서 어떤 본분을 있고 권력과 유착이 돼가지고 예. 이런 피소 사실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행동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수위원 젠더특보는 누구예요?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젠더특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성평등과 여성을 위해서 만든 특보자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러한 특보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분히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 분 모두 피의 사실, 그러니까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또 김영순 대표는 그 이후 사과도 하고 대표체도 물러나고 정부위원회에서도 물러났다 이런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은 떳떳합니까?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궐 준비만 하면 그만입니까? 김영준 의원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부끄럽지 않느냐? 보궐선거만 준비하면 다냐?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박은순 시장의 말하자면 성적 관련된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 어떤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변인 논평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수영 특보는 중간에 책임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고 또 남인순 의원조차도 이제 본인이 사실은 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섭섭함, 부족함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경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경찰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과의 협력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남인순 의원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그것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